안녕하세요. 황교안TV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위금숙입니다. 예,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도 김주환 대표님하고 이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어떤 겁니까? 예, 선거 전후 선관위 발표 자료가 고무줄 유권자 수다. 유권자 수가 바뀌었다입니다. 네, 고무줄 유권자 수. 유권자 수가 이제 서로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소 선상 투표 선거인 변경되다. 예. 거소 투표 선상 투표에 관한 선거인 수.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군요. 바뀌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게 거소하고 선상 투표는 이게 신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확정이 됩니다.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되고 그건 선거 끝나서도 바뀌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확정된 선거인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선거인 수인데 그게 바뀌었다.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죠. 예, 그럼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빼박 증거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한 3,000명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사실 부정선거기 재미는 없는데, 이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현재 이게 우편물이, 우편물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모르지만은,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한 자료 보면은 거기에 시간과 장소, 배달 이런 순서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우리가 잠깐 요약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거소 선상 투표 선거인 수에 문제 있는 거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촬영하고는 집에서 다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올라간 내용이고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보셨고, 선관위 등기우편 수취인 이름이 이상하다. 찾아보니까 깨었을, 세월호도 있더라고요. 희민주, 글창은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화면을 보면 이제 16,570명이 이상한 이름인데 그 이상한 이름 중에 요 밑에 요렇게 이제 깨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관위 직원 이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예. 장난으로 한 장난은 아니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아주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는 왼쪽 게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투표한 투표지가 이제 관내 투표지는 우체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접수되고 그러고 이제 집중국으로 이제 발송이 되고 그러면 집중국에서 또 접수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발송하고 이러고 이제 맨 마지막 곳에서는 도착한 다음에 이제 배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배원이 배달하면 이제 수취한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에서 누가 배달할 것인가 집배원도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도착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도착하고 맨 마지막 우체국에 도착하고 배달 준비하고 배달하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비정상을 지금 하나를 본 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접수하고 발송하고 또 이제 도착하고 발송하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상한 부분이 도착하지 않고 그냥 배달 준비하고 배달 완료했는데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근데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월 10일 날 이제 발송해서 밤 8시에 춘천 우체국에 접수된 게 그 다음 날 아침 8시 20분에 이제 집중국으로 발송하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청도 우체국에 4월 12일 날 오후 3시 19분에 준비해요. 도착 없이. 그리고 배달 완료된 게 저녁 4시 7분에 배달 완료됐어요. 수취인도 있다고요. 김혜경 씨. 그런데 그 다음 날 4월 13일 날 오전 8시 1분에 청도 우체국에 도착해요. 이미 갔는데 수취했는데 김혜경 씨가 다시 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렇죠. 도착하지도 않은 우편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어떤 것을 갖다 투입했다는 건가
그렇죠.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뭘 준비해서 뭘 준비하고 그걸 배달했냐. 이 배달 완료했다는 것은 이게 선관위로 해서 개표상으로 갔다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거 여기에 지금 도착하지도 않은 그 투표지를 배달 완료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우리 유권자가 표시한 표일 텐데 표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그럼 나중에 도착한 것은 이게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이 충분히 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그 포털을 통해서 예. 받은 거죠. 예. 그렇죠? 정부 포털에서 받은 거기 정부에서 때문에 포털에서 받은 이것은 거기 확실한 때문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냥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이제 등기 우편에 대한 문제점 이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소 선상 투표에 대한 선거 인수 이게 예. 이상하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여기서 예. 먼저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거소 투표는 뭐예요? 이 거소 투표는 이게 몸이 이게 불편해가지고 예. 투표장이 못 가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 병원이나 유황소, 예. 자택 등에서 예. 이게 주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예. 보통 같으면은 귀찮아서 그냥 안 가면 기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하겠다고 주권 의식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분들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투표지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우편으로 달라고 하고 예. 그러면 찍고 나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멀리 있거나 예. 이동하지 못하는 분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거소 투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러네요. 사전 투표보다가 먼저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먼저 시간들이 일정이 그러니까 정해져 미리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나는 거소 투표하겠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받고 예. 그 다음에 투표 기간은 선거 당일까지 투표를 하는 거네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선상 투표. 예, 선상 투표는 이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렇죠. 배 위에서 예. 하는 투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선원들은 멀리 있으니까 투표할 수 없으니까 예. 사전 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 방법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쪽은 팩스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팩스로 그거를 보내주는 것 같고. 그럼 거소 투표하고 선상 투표는 미리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미리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예. 이렇게 미리 신고해서 딱 정해진 그 숫자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고를 해야만이 이게 등재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자, 그러면 거소 선상 투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 요거는 뭔가요? 이거 이제 그 선거인 명부가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있고 네. 이게 이제 3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지금 우리가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월 24일을 기준합니다. 네. 24일을 기준으로 이제 그날로 해서 그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가, 네. 그리고 어느 투표구에 지역이 있으면은 하고 이제 이날을 넘어가면은 이날 넘어가서 그 제가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 살던 데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예. 이제 사전 투표 할 수가 있지만은 네네. 직접 가서 한다면 전 투표구에서 예, 해야 선거 됩니다. 당일에는 이제 3월 24일 날 결정된 곳에서 예. 해야 된다. 예. 이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죠. 행정안전부가 주민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21대 총선, 그러니까 4.15 때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선거인 명부가 4월 3일 날 결정됐다. 예. 예.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후에는 바뀌면 안 되죠. 끝나서도. 예. 여기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가 예. 4,399만 4,247명. 예. 이것은 거의- 이제 비례대표를 기준해서 한 숫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일로 많은 숫자. 네. 예. 그러면 국내 선거인 수는 예. 예. 4,382만 2,288명. 예. 제외 선거는 이제 17만 1,959명. 예. 17만 1,959명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휴 선거인수라고 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행안부 보도 자료에 나온 자료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 네. 그 엑셀 파일로 이제 공개한 데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는 이 부분이 맞지는 않습니다. 네.
중앙선거 공개적 엑셀로 그 선거 통계 정보 시스템에다 엑셀로 그걸 다 하면은 이 수치가 안 부분데 이 부분은 다 이거 우리가 제외 선거인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다음에 제외 선거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편에서는 이걸 보고, 그래서 지역구 선거인 수는 이제 4,396만 1,157명. 비례대표 선거인 수는 4,399만 4,247명.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더 이제 많네요. 지역구는 적고, 여기에서 제외 선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제외 선거인이 포함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선거인 명부 4월 3일날 결정된 선거인 수는 요 수다. 4,399만 4,247명이다. 네, 요 안에는 이제 거소하고 선상투표가 포함됐겠죠? 네. 그러면 다음 걸 보면 이것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계속 연속적으로 요 안에 이제 구분된 게 거소투표가 10만 529명, 선상투표 신고한 사람이 2,821명. 이게 이제 전국 이제 집계한 데이터하고 이제 합해서 10만 3,350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3,350명은 이제 끝날까지 이제 밖에서는 안 된다. 확정된 그러니까 4월 3일자로 해가지고 확정한 숫자가 나기 때문에 이 바뀌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가 다 이제 투표 기록에 써놔요. 그런 게 필요하고 확정된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요?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숫자라면 그렇죠. 선거인 명부는 어느 기점으로 딱 정해졌으면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숫자. 그래서 확정된 숫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이제 10만 3,350명.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 수가 거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수, 선상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수는 딱 요 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여기 그 국회의원 참여 총 선거인 수는 이게 같은 것 같은데요? 같죠?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틀리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보도 자료는 이 자료밖에 안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달라진 걸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건 이제 선거인 확정된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제 숫자거든요. 근데 선거 후에 이걸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달라진 표 이제 달라집니다. 선거 후에 개표했을 때 표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도 처음에는 이게 같은 숫자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거소선상 합계가 10만 3,350이라는 숫자를 일단 기억하고 다음 350명. 그러고요.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그 오른쪽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집계해서 통계 다시 이제 작성한 표거든요. 사전 당일부터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개가 총 개는 이제 4,394면 4,399만 4,247명.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전 당일에 해당들어서 우리가 거소하고 선상 투표하고 신고를 해서 투표하는 사람을 제한 숫자가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투표는 이제 사전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을 때 그 엑셀로 집계했을 때 이게 거소 선상 투표의 합은 10만 3,350명 맞습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같고 지역구도 근데 지역구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이제 한 명 차이 나는데 저도 이게 왜 차이 나는지 그건 여기서 중앙선관위에서 엑셀로 제공한 자료에는 왜 틀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해외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 날 때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읍명동수도 똑같고 투표구수도 똑같고 인구수도 똑같거든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근데 이 차이가 난다. 그 뭔가 아니죠. 거소투표는 국내인이니까 무조건 그분에게는 두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죠. 비례대표 의원 뽑는 한 표, 지역구 의원 뽑는 한 표. 근데 여기 유권자 수가 달라졌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불일치하다. 불일치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내 거주자라면은 지역구나 비례대표의 그 숫자가 똑같아 하는데 한 명이 차이 난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선관위가 되게 준 자료가 이렇게 우리 전산하는 사람은 1이 틀리든 10만이 틀리든 100만이 틀리든 틀린 거예요. 가로 세로가 딱 맞아야지 틀리면 그렇죠. 어디가 틀리다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게 전산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램하고 이제 하는 사람과 일반인하고의 그게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예, 전산하는 사람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프로그램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수계산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계산 잘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틀리다면은 이거는 뭔가 조작이 됐다거나 그렇죠. 프로그램이 에러거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근데 일반인들은 그리고 법관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뭐 당락에 뭐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다. 그거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틀리면은 틀리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은행에서도 하루 결산할 그렇죠. 때 1원이라도 틀리면은 결산. 그건 안 돼요. 저도 금융계 근무해본 적 있는데 1원 틀리나 1억 틀리나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거든요.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부터 불신이 딱 가는데 일반인은 이게 당락과 상관없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원인을 밝혀야 되죠. 이게 엑셀 자료로 받아서 한 거잖아요.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자료가. 그걸 이제 이 DB화 해가지고 DB에서 계산 이건 제가 계산하니까 컴퓨터에서 계산한 결과 딱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여기 숫자가 안 맞는다. 여기 이제 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하고 이제 일단 선거 전에는 이게 숫자가 맞아요. 숫자가. 선거 전에는 확정된 명수인데 바뀌는 것들이 그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그 다음 다른 거죠.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 요거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에 대한 숫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뭐 해명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이제 개표 그림에 보던 이제 개표 상황표에 있는 게 선거인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표 상황표에서 우리가 직접 재검표로 알 수 있는 숫자는 그 유권자 수, 그러니까 확정된 선거인 수는 우리가 재검표를 안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세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기본 데이터하고 이제 기본 데이터는 사람이 오퍼레이팅 하지 않고 그냥 전산으로 딱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 기권이라든가 투표라든가 기준이 드는 게 이제 유권자 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지 만드는데 틀려진 게 발견된 게 여기서 지금 거소 선상 선거인 수 있잖아요. 아까 처음 우리가 했을 때 그거 몇 명이서 350이었는데 350인데 맨 마지막이 350인데 지금 이 135가 줄었습니다. 차이가 난다. 지금 거소선상 선거인 수 이렇게 표시됐지만 이게 선거한 사람 수가 아니라 유권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된 유권자 수. 이거는 그러니까 개표할 때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는 다른 거죠. 선거인 수 이퀄 유권자 수. 그러니까 유권자 수는 결정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에 이게 숫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은 투표율이라든가 기권율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이게 모수, 분모수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진짜 너무 불신이 막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빼박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났는가. 그래서 이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쭉 차이 나는 지역구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이제 쭉 보신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틀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드는 게 확정된 선거인 수가 있잖아요. 선거 전에 있는 숫자. 이 선거 전에 있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개표한 상황표 이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틀린 부분. 틀린 부분이 선거인 명부하고 개표 상황표 유권자 수가 다르다. 지금 1번부터 있는데 총 몇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35군데가
달라요. 이제 다른 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32곳이 32곳. 예. 그러면 더하면 67곳? 예. 야, 한 군데 틀려도 지금 문제인데. 자, 동대문구 한번 보고.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의 등재자 수 예. 468명인데 예. 개표 상황표에 기준이 돼야 되는 그것이 466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가 차이 나네.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 그 엑셀 파일은 그 거소 등재자 수, 네. 그다음에 선상 투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개표 상황표에는 이제 거소 선상 투표수로 두 개가 묶어져 있어요. 예.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선거인 명수를 이제 거소 선상 두 가지를 이거 단순하게 그냥 합한 숫자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제 차이가 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뭐 둘도 있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 세종시. 세종시가 예, 세종시가 예. 30명이나 차이 나네요. 하나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라고 그래도 아닌데 이거는 기초적인 값인데. 예.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네. 확정된 이 숫자가 있는데 왜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상을 나름지만 네. 우리가 이번에 했을 때 네. 우리가 사전 투표하고 했을 때 뭐 이렇게 36대 몇 그 비율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했을 때 이게 36대 63인가? 네, 네. 이걸 하면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람은 0점 몇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네. 자투리 자투리 처리를 못했구나. 예,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을 네. 전체 숫자는 이 맞는데. 숫자는 맞춰야 하거든요. 네, 네, 팍하니까 네, 전체 네, 숫자는 맞춰야 하는데 예. 이것을 나중에 짜투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덜 관심 갖는 게 그렇죠. 거소 선상도는 다 합쳐도 10만 몇 그렇지.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제일 신경 안 쓴 데가 당락에도- 세종시네. 당락에도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다가 된다. 살짝 조정해야 할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들은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이게 445입 되거나 예. 예, 절사하고 하면은 항상 그 뒷자리가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0점 몇 몇에 나갔을 때 예. 이것은 근데 전체는 마치 0점 몇 몇에 나갔으면 그건 어디든가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으로 조작하고 그 뒤에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게 생각을 거죠. 그치, 우리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수 프로그래머인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지금 하나둘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30이나 되는 거 이거는 좀 저기가 안 된다. 예. 해석이 안 된다. 예. 근데 세종시 예. 요새 선관위 그 뭐예요 그 고용세습. 세습 예 뭐 고용세습. 여기 있었던 그 장소 아닌가? 예. 그만 세종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실제 데이터. 예. 예, 실제 이쪽을. 이제 선관위 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숫자로 하면은 네. 안 믿을 수가 있지만 이게 선관위 사이트를 실제 그 사이트를 체증하는 걸 보면 아, 그래요?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네네. 그럼 그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 수 변경한 거 체증, 예. 증거를 체증하신 거죠. 지난번처럼 415 review.hvc.kr 이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직접 보는 거죠. 예. 21대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기본 현황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을 선택합니다. 투표 구별 선택에서 세종특별시 선택해서 검색하면은 이 지역에 대한 확정된 유권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이고 그 중에 거소 투표 신고한 유권자가 446명, 선상 투표 신고자가 20명으로 네. 466명이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입니다. 네, 선거인 명부에서 그러면은 예. 선거 후 개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전 확정된 수. 투개표에서 투표 개표단 결과에서 결과를 달라집니다. 선택해서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하고 동일하게 세종특별시를 선택해서 검색하면은 이 지역의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 수가 436명으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는 3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거지 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 뭐 조작을 전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선관위 그대로 그냥 선관위 선거고, 사이트에 그러니까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고 이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당락을 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공하는 예. 내용 안에서 예. 이렇게 컨시스턴시가 무너진 거죠. 일관되지가 않은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그 30명이 줄었다는 것은 어디선가에는 그 30명이 그 더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선거인 수는 똑같으니까 선거수 유권자가. 똑같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박사님은 30명. 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세종시 요즘에 문제 있는데 예. 모르겠네. 우리가 이거 네. 하면서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우리가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뭐 30 몇 대, 30 숫자가 36대 63. 네. 네네. 이걸 하다 보면은 아,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세팅하다 보면 이게 끝자리가 남거든요. 소수점, 네. 소수점 이하 자리가 네, 처리를 일정한- 해야 되는 거. 예. 근데 사람은 이게 한 표, 두 표지, 한 표, 1.5표, 두 표지 1.2표 사람을 이런 거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죠. 거소 선상투표는 10만 뭐좀 좀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절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거 해볼 이것까지 수 못 맞췄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덜 관심을 갖는 그렇죠. 투표 수도 10만 실제적으로 명밖에 안 되지. 10만 명도 아니기 때문에 덜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럴 수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예. 우리가 지금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게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기능이 받을 수가 있네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것을 엑셀 파일을 네. 다 다운받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선관위에서 이 화면 뿌려주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역순으로 그렇죠. 엑셀 네. 파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분석해서 이런 것들 찾아낸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왜 3구 대선 때랑은 왜 이런 기능을 했을까? 뭔가 상고 대선 때는 없어요? 3구 대선 때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시더라고요. 아니, 분석 못하게 만들었구나 일부러. 예, 화면만 가지고는 뭐 자기 이제 관심 지역은 누가 가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전국 데이터로 분석하기는 검증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아니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죠. 예. 통계 자료인데. 예, 그렇죠. 통계 통계- 자료는 이건- 오픈해야죠. 예.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예. 민간에게 없는 것도 예. 공공에서 제공을 해서 예. 그걸 갖고 민간에서 더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예. 연구하도록 공공기관 해야 될 임무거든요. 선관위는 거꾸로 거꾸로 하고 자꾸 있어, 어떻게 된 숨기려고 게. 이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조선 왕조를 자꾸 가려는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진짜. 너무 이게- 이거는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되겠죠. 이거 감추는 거. 예. 아이고 이제 감춰도 이제 소용 없어요. 예. 이제 수사하고 감사 들어가면 되고 이게 다 물증이 있고 다 아니, 체증까지 다 되어 예.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다면은 네. 이게 그냥 이 숫자가 이게 이미 확정된 말을 아 붙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세요. 그게- 한만에 예 30명이고 30명 갖고 예, 투표하자고 했는데 예. 나중에 투표 결과가 우리 반이 29명이야. 예.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숫자 같으면은 확정된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투표율 뭐 기권 그렇죠. 이런 게 다 결정나는데 그렇죠. 이게 분모수가 다 바뀌면 안 되죠. 예. 예. 네. 분모수가 바뀌면 이 어떻게 투표율과 그런 부분도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은 안 보이지만 뒤쪽으로 보면 이제 기권 수쪽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이게 숫자가 바뀌니까 기권 수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기권율도 바뀌고 예, 하여튼 분모가 바뀐다는 것은 유권자 수가 바뀐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기준으로 우리가 유권자 수를 정했다. 예. 그래서 확정됐다. 예. 확정 선거인 수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제시해놓고 예. 개표 상황표에는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됩니까? 예. 아우 진짜 엉터리야 엉터리. 예, 하여튼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걸 이제 일단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된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만들어서 비교하고. 3, 4주는 걸렸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예, 우리는 그래도 그 무기가 칼에는 칼. 예. 예. 저쪽에서는 총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칼 갖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예. 데이터 틀린 거 있잖아요. 네. 선관위 직원은 모를 겁니다. 관심이 예. 없을까? 선관위 직원들은 네. 이런 데이터는 거기서는 컴퓨터가 하니까 예, 그냥 믿어버려.
다 믿을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다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네. 중앙선관위라는 조직이 사실 그거 하라고 네. 우리가 맡긴 거죠. 이렇게 엉터리로 하라고 맡겼겠어요? 예. 예. 그 때문에 아 진짜 배신감 느끼고. 자원이 잘하겠지 하고 맡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한도의 한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를 뭐죠? 그게 자기가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제 어떻게 다 들통났어. 아유, 이제 곧 밝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왜 숫자가 왜 틀려지는가만 그렇죠. 예. 네. 한 30년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 기록. 국민들이 납득하게. 그럼요. 그냥 자체 감사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안 믿어. 누가 믿어. 이제 안 믿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확정된 그 유권자 수가 선거인 수가 개표 상황표에 그게 그대로 가야지 왜 변경됐냐. 이 선관위에서도 보도자료 낸 뭐 자기네가 낸 보도자료하고 자기가 낸 데이터하고 거기 이 통계 정보 시스템에 제공하는 그 데이터하고 들을수록 화가 나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체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67개를 다 체증하신 거네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트에 그 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터치하면은 그 유튜브로 이제 이 체증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그 세종시가 숫자가 30명 차이 나서 그것만 본 거죠. 네, 다른 것도 계속 67개가 다 있습니다. 예. 하나만 봤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기 보시고 이게 우리가 사실 IT 하는 사람은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열받아서 하지만 기술자의 호기심.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생각 안 했죠. 이거 생각도 못 하죠. 우편 등기 추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 이게 또 이 선거 데이터도 이상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투표수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해야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검표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숫자가 확정된 유권자 수.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수여야 돼요. 이 숫자는 선거 전이나 선거 후가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빼봐.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쫙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쫙 67개 플러스나 거기에서 이제 차이 나는 게. 솔직히 우리가 그 고용세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표 가지고 이렇게 불일치되게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예, 표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권력을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권력을 도둑질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거.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근데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권력 도둑질.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이거 꼭 밝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알고 김주환 대표님이 알고 여기 시청자들 몇천 명이 아시고 그러면 뭐 곧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잠깐은 숨길 수 있지만은 영원히는 못 씁니다. 이게 자료가 자기들이 제출할 이건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걔네가 우리가 입증할 필요 없고 왜냐면 자기들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였다면 자기들이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꾸 버틸수록 오히려 국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더 이제 분노가 더 증폭이 돼서 더 엄중한 벌을 받지 않을까. 빨리 항복하고 이실 찍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저희가 그 선관위 데이터를 기초로 거소 선상 투표의 투표 인수 유권자 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